안녕하세요, 곽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부터 공부를 해야 할까 말까까지 우리는 매일 최소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70년 정도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요, 최소 180만 번 정도의 선택의 순간을 인생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내린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우리들의 꿈과 진로를 향해 꿈 멘토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 오늘은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자신의 꿈만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서울까지 오게 된 낯익은 외국인 한 분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시사 교양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해박한 지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방송인이죠. 타일러 라시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눈을 못 떼고 계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봐주세요. 아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전공한 석사에서 지금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많이 하는 그런 분으로 사랑받고 계세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키가 작아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다고 막 그러던데 모르겠네요.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타일러 씨의 오늘 강연 주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저의 얘기를 한 다음에 아니면 하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송인 타일러 씨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박수로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강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되지? 네. 넘어오냐? 네, 이제 대부분들은 저를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접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가끔씩 빠져 있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지도에 이제 빨간 점으로 찍혀 있는 곳에서 살아봤어요. 서울 살기 전에 워싱턴 DC에서 살았었고, 그 전에는 시카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제 고향인 버몬트에서 살았어요. 버몬트라는 데는 여기 이제 미국 그 이제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주예요. 우리는 한 64만 명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도시가 없다는 뜻이고, 강원도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74% 산림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뭐 이런 뭐 단풍 같은 것들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버몬트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좀 작은 편이에요. 뭐 몇천 명이 있다, 그게 아마 제일 클 거고, 우리 학교는 2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는 이제 원래 농업학교로 설립이 됐고, 제가 이제 이런 곳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5시 45분까지 이제 목장에 나가서 젖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정말 많아졌거든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처음 입학할 때는 그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음악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음악을 막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합창 뭐 참여하고 싶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휘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어떤 이제 합창대 수업이었어요. 근데 따로 저를 빼놓고 그냥 발굽혀펴기를 시켰어요. 왜냐면 지휘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힘드니까 일단은 체력부터 돼야 된다고. 그래서 수업 내내 그 이제 발굽혀펴기를 한 다음에 자세도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합창대는 재밌었는데 지휘는 포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이제 연기였어요. 근데 연기를 갖게 된 계기가 뮤지컬이 있다고, 뮤지컬 할 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음악도 하면서 연기를 배우고 뭐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고 막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쭉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극하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수업 중에 이제 불어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외국어 하나를 어느 정도로 좀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불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는 프랑스 희극에 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는 자기만의 희극 장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그렇게 다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의 말을 좀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 다양한 언어들을 배우면서 뭔가 다른 시각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가 바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약간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대학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를 배우려고 시카고로 갔어요. 근데 도시에서 살아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살면서 시카고 대학교를 다니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서 갑자기 뭐 그냥 우연히 한국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서 한글에 대한 책을 찾았고 독학으로 이제 한글을 어느 정도로 좀 익힌 다음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도 제공해 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로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관심이 굳어진 건 역시 고등학교 때 언어를 통해서 뭐 한 가지 새로운 거를 막 찾게 되고 제 세계관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 그런 식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2007년에 유튜브가 막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유튜브로 다 검색하고 있었는데 저는 언어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글을 어느 정도로 배워놨는데 수업은 못 들었으니까 다양한 어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책에서 나오는 몇 가지 단어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걸 한두 가지 몇 개 그냥 입력해보고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북한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한글로. 제가 북한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나오는 게 다 북한에 뭐 엄청난 정치범 수용소가 많다는 것. 아니 잠깐만, 왜 이런 얘기들을 안 했죠?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엄청 오랫동안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는데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하지? 그게 참 이상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단어만, 한국말에 있는 한 가지 단어만 입력했더니 갑자기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확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뭐 국제정치학 쪽으로 꼭 공부를 해서 그 문제 관련해서 더 많은 거를 알게 돼서 언젠가는 그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랬죠.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제가 되고 싶은 건 외교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무고시를 쳤어요. 근데 미국에도 외무고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망한 거죠.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차례까지 갔는데 그때 떨어진 거죠. 시험에서 아쉽게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계속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뭐 어떻게 해서 뭐 외교관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운 좋게 워싱턴 DC에 있는 그 다른 나라 대사관들이 현지인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공고 사이트에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이제 주미 대사관에서 올라간 게 있었던 거고 그거에 신청해서 합격하게 돼가지고 대사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면 외교관이 아니라 국제법을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로스쿨에 지원을 했는데 근데 이거를 하려면 입학 시험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또. 근데 떨어지고 약간 실망했죠. 아니 되고 싶은 거 또 골랐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또 하고 싶은 거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막 검색했어요. 저는 이제 검색을 되게 잘하게 됐거든요. 막 검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정말 많은 다양한 나라들이 장학금을 제공해 주거든요. 국가에서.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 중국,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스페인, 스위스, 터키 뭐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뭐 대학을 다니고 싶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고 뭐 여기서 뭐 안 다니고 싶다거나 그러면 검색을 해보시면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한테 장학금을 해주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됐는데 또 거기서 해준다고 하는 게 언어도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또 지원해 준대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국제정치학 이런 거 관심 있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해서 북한 문제 관련된 거를 뭐 어떤 해결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공하지는 못해도 그거에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일단은 와서 여기서도 한국말을 굉장히 잘 뭐 배운 다음에 뭐 그거를 어떻게 갖다 쓰거나 그러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을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로 오게 됐어요. 하여튼 여기 와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돈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었지만 누나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졸업 안 했고 뭐 여기 계속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막 가르치래요. 근데 영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유학생들이 쓰는 콩고 사이트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그게 이제 비정상회담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뭐 JTBC 방송국 유학생 구합니다. 뭐 이력서 보내주세요. 보냈더니 갑자기 뭐 방송을 하자고 막 해서 네 알겠어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됐고 요즘에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What? 왜냐면 옛날에 뭐 국제정치학 뭐 북한 문제 해결하고 막 어떻게 막 그런 엄청 거대한 그런 거를 하겠다는 애가 TV 나온다고? 그래서 참 살면서 이런 것들이 진짜 우연한 일이 많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조용하시네요. 네. 꿈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관심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외교관이 되고 싶다, 지휘자가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변호사, 국제 변호사, 직함들을 얘기했죠. 물론 그 직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꿈보다 여기서는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두 꿈이 아니거든요. 그게 다 진로예요. 꿈이 다른 거예요. 꿈하고 진로가 달라요. 진로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렇죠? 풀어서 얘기하면. 근데 그게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갔을 때 길 가는 거가 목적이에요? 보통 목적지가 따로 있죠. 그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거기에 도착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그죠? 근데 꿈이라는 게 그 목적지에 있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진로보다 훨씬 더 좀 애매모호한 거죠.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고 그 꿈이라는 거에 진로처럼 이렇게 진로가 이렇게 뭔가 정해진 게 있어요. 방향이 있고 그걸 벗어나면 더 이상 길이 아닌 거고. 근데 꿈이라는 건 우리가 꿀 때 전혀 한계가 없어요. 틀이 없는 게 꿈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잖아요. 정말 매일매일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암이 발생하는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발생하게 만드는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다. 그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없애고 싶다가 꿈이라면 의사가 돼서 암을 없애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앞 구절이 그냥 진로인 거고 뒷부분이 꿈인 거죠. 근데 그 뒷부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있는 구절을 막 바꾸시면 되잖아요. 저는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가가 돼서 막 마크 주커버거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엄청 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30%의 수익을 다 암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업가가 돼서 암을 없애고 싶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아니면 연구원이 돼서 암을 없애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꿈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다면 앞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자유롭게 변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구조를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꿈을 꿀 수가 없게 돼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바로 뒤에 있는 구절에 대한 틀이 돼버리니까요. 그냥 결론하자면요. 꿈을 꾸려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제가 되고 싶은 것들을 막 바꾼 경험은 있지만 거기서 또 꿈꾸는 부분들은 조금 바꿨지만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를 좀 줄이고 싶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앞 구절에 대해서 이제 저는 뒷 구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으니까 앞 구절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진로하고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저희가 뽑은 키워드를 통해 타일러 씨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인의 꿈 그리고 미국인의 꿈입니다. 한국인의 꿈과 미국인의 꿈 어떻게 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까 강연하면서 진짜 꿈인 거에 대한 질문이라면요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꿈꾸는 것들이 이제 각자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다를 바가 없죠. 근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한국에서 꿈이라는 얘기를 할 때 진로라고 이제 자주 생각하게 되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좀 국한해서 그렇게 이제 꿈이라는 거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꿈을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걸 약간 정말 아예 얘기하기 부끄러운 것까지 다 그런 게 이제 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냥 밤에 꾸는 꿈처럼 정말 비현실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럼 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일러의 꿈의 도구입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왜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뭐 이것저것 뭐 굉장히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도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그런 어떤 주장이 주관이 생길 수가 있고 거기서도 그 꿈이라는 게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왜 생수병으로 마셔야 되지? 아니면 커피 먹으러 갈 때 왜 머그잔 안 주지? 이런 생각들부터 굉장히 그게 그냥 불편한 거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원래부터 종이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 쓰긴 하는데 근데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는데 그게 먹으러 나오면 진짜 더 맛있는 것 같고 종이컵으로 마시면 뭔가 종이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 종이컵을 만들기 위한 자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게 뭐 굉장히 뭐 살림을 많이 파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왜 이래야 되지? 왜 종이컵부터 줘야 되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뭔가 어떤 문제 의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생기고 그런 의견들이 점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되게 환경을 좋아하는구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느낌을 계속 오면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오고 나는 이걸 바꾸고 싶다까지 이게 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왜라는 거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일러 씨가 본 한국 학교네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대학원을 다니셨고 했기 때문에 직접 느끼신 한국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교육 제도가 아직 틀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이 틀에 맞춰야 한다.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강한 것 같고 학습자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는 게 잘못된 부분이죠. 보다는 약간 교육과정 짜는 사람 위주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떤 뭐 영어 얘기만 해도 영어를 배워야 되는 방법이 그거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게 학습자를 위한 게 아닌 거죠. 그게 시험을 만드는 사람을 위한 교육인 거고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하게 좀 학습자 위주의 교육 콘텐츠, 교육 내용, 교육 방법들이 더 많이 고민이 돼서 더 많이 다루어지고 학교에서 이제 도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덜 답답하게 그리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요. 이제 타일러 씨와는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강연을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하고 이제 많이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저도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젊으시죠? 반가웠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즐겁고 유쾌한 강연 들려주신 방송인 타일러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요 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보단요 나에게 부족한 걸 바라보고 그걸 채워야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하다는 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죠. 아직은 어딘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은 우리들이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멋진 존재가 아닐까요? 네,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 다음 시간에도 멋진 꿈 멘토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강연이었어요. 내년에 고2이어서 이제 진로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여서 이번 강연이 되게 좀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